착하게 살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손해를 봐도 먼저 양보했고 억울해도 말을 삼켰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것을 덜어줬고 이웃이 어렵다고 하면 내 형편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인생이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이상하게도 더 지쳐 있고 더 외로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삶은 더 가벼워지지 않았을까요? 선하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물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느 날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 그루의 사과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방향을 바꾸는지가 말없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 뒤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그럴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면 된다. 양보하면 된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대해도 참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꾹 눌렀습니다. 내 차례가 와도 먼저 미루었고 내 몫이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대했던 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양보한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았고 참아온 말들은 가슴속에 쌓여돌이 되었습니다. 손해를 본 기억은 잊히지 않았고 고마워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수록 더 많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착함이란 본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은 착함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소모가 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비워온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착함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삶을 서서히 소모시킵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 대신 이야기를 썼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더 힘들어지는지를 말이 아니라 삶의 장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수도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금지된 문 앞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수도원 깊은 곳에 오래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사들은 모두 그 규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궁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르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규율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에게도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날이 추웠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세르기우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의가 규율보다 앞섰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의로 열린 문은 그 이후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방향을 잃으면 선의는 개입이 되고 개입은 점점 깊어집니다. 세르기우스는 그 여인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지켜온 경계를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주 겪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외면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고통을 보면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미는 손은 상대를 채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선의를 명분으로 타인의 삶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한번 열고 나면 다시 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르기우스는 그날 밤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세르기우스는 문을 열고 난 뒤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내보내지 못했고 부탁이 오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하나둘 쌓여갔고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봤고 길 잃은 사람을 이끌었으며 외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덕이 높은 수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르기우스 자신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도를 드렸지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할수록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나는 덕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가 어느 순간 자기 과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르기우스는 남을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교만이 들어왔고 교만이 자란 자리에는 진심이 사라졌습니다. 옳은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 없는 선의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노년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당연함과 무관심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흐트러진 채로 너무 오래 걸어왔던 것입니다. 세르기우스는 결국 수도원을 떠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톨스토이는 독자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망아지, 걸레, 바퀴, 그리고 불. 이 4장면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 안에 4개의 장면을 심어두었습니다. 짧고 단순해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지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지가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망아지. 어린 망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망아지를 억지로 몰아붙였습니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채찍을 들었고 고삐를 당겼습니다. 망아지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을 굴렀고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억지로 몰수록 망아지는 망가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다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곳에 힘을 쏟는 것은 소모일 뿐입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 걸레. 더러운 걸레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걸레로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걸레 자체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쳐 있고, 내 안이 비어 있고, 내가 먼저 상처받은 상태라면 그 상태로 내미는 손은 상대를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피로와 결핍이 관계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선이었지만 결과는 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은 더러운 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 바퀴. 수레바퀴가 있었습니다. 그 바퀴는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쪽 살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흔들리는 바퀴는 굴러갈수록 더 크게 흔들렸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켰고 자녀를 키웠고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든든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중심, 자기 자신은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열심히 굴러도 방향을 잃습니다.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중심을 오랫동안 비워두면 겉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네 번째 장면. 불.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불씨에 장작을 얹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불씨는 아직 충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작은 타지 않았고 불씨는 오히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불씨가 충분히 살아나고 열기가 모인 뒤에 장작을 얹었다면 그 불은 오래도록 타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서두릅니다.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 하고 변화를 빨리 만들려 하고 결과를 빨리 보려 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에 서두르면 불씨를 꺼뜨립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삶은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서와 상태가 맞아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 네 장면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세르기우스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과나무 세 그루를 만납니다. 세르기우스는 떠났습니다. 수도원을 나왔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것들, 명성도, 역할도, 덕망도 모두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래된 사과나무 세 그루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껍질도 군데군데 상해 있었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서 있었습니다. 뿌리는 땅 깊이 내려가 있었고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아직 열매가 없었습니다. 가지는 충분히 자랐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나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세 번째 나무는 작았습니다. 다른 두 나무에 비해 키도 작고 가지도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작고 단단한 열매가 하나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열매였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세르기우스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으려 버티지 않았습니다. 부러질 것은 부러졌고 남은 것은 남았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맺혔고 아닐 때는 기다렸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라났고 누가 보지 않아도 뿌리는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무의 방식이었습니다. 세르기우스는 오랫동안 나무와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서둘렀고 언제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으며 언제나 결과를 먼저 보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선함이 보여지기를 원했고 덕을 쌓으면서도 그 덕이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계절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닿으려면 조금 더 머물러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고, 기록되지 않은 인내,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감정들. 그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말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가장 깊이 내려간 뿌리는 가장 오랫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르기우스는 그날 오후 사과나무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돕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무처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르기우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줄었고 행동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미는 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손이 뜻밖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빼앗으려 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노인 하나가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가가 보니 그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강도는 멈췄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두려움을 보아왔는데 이 노인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위협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협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빼앗길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세르기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으며 불쌍히 여기는 눈빛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도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르기우스가 한 말은 없었고
베푼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상태가, 그의 존재 자체가 강도의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로 사람을 바꾸려 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말을 전하려 했고, 배우자에게 옳은 것을 설명하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말은 귀에 닿지만 상태는 가슴에 닿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평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단단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힘이 납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원망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스스로도 원망스러운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상태는 전해집니다. 세르기우스가 수도원에서 덕망 높은 수도사로 불렸을 때 그는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에게 깊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이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미는 손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 나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난 뒤의 세르기우스는 달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이 없어도 그의 존재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존재가 말 한마디 없이 한 사람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멈춥니다. 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듯이 조용히 이야기를 거둡니다. 착하게 살아온 삶이 힘들었던 것은 그 삶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깥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을 먼저 채우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랫동안 밖을 향해 손을 내밀어 왔기 때문입니다. 세르기우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장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포기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밤이 깊어지면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착하게 살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아온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보해온 삶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온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방향을 찾지 못한 채로 오래 걸어왔을 뿐입니다. 세르기우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선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선하려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를 바꿨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행동이 아니라 상태로, 설득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그는 마침내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걸어온 증거입니다.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죽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 동안 나무는 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없이 꽃을 피웁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